안녕하세요. 2001년 출시한 객체지향 통합 케이스툴 비주이즈 오픈소스 채널입니다. 비주이즈는 UML 버전 2.0을 기반으로 하는 다이어그램 저작 도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케이스툴 비주이즈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케이스툴이란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약자인데요. 수리공, 목수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장인들은 최고의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최고의 작업장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품을 구축하는 모든 단계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들의 컬렉션, 즉 무기입니다. 또 도구들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적인 레이아웃, 즉 창고입니다. 그리고 도구들을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숙련된 장인이 필요합니다. 도구와 창고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값비싼 콜렉션에 불과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보다 많은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그 도구들을 잘 놔두고 소환하기 편하게 조직화해 놓은 효율적인 작업장이 필요한데 이런 걸 보통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작업의 속도는 장비 빠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엔지니어에게는 수작업 활동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공학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공학이란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료가 최종 결과물이 될 때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정리, 관리, 통솔, 검증하는 학문으로 자판기에서 물건을 살거나 달걀을 굽는 것, 단추 닫는 것 같은 단위 행위들은 공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밥을 짓는 것, 건물을 짓는 것, 옷을 짓는 것 해서 전체 과정이 통합돼서 하나의 결과물을 이루는 것을 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케이스툴의 구성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케이스툴 워크스테이션 안에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제 설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 내용들은 저장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정보는 전문가가 다시 불러서 여러 가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 리엔지니어링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케이스툴이 가치가 있게 돼요. 일반적인 워크스테이션들의 화면 구성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툴바와 메뉴,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툴바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모델 뷰, 모델을 정보할 수 있는 트리 뷰, 그리고 그 모델들의 속성을 볼 수 있는 속성 뷰,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다이어그램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트리 뷰나 속성 뷰들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거나 드래깅을 하면 화면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창들의 가변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모델링에 대한 정보라든지 꼭 보여야 되는 속성들이 고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전체 작업장의 크기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취향에 따라서 도구들을 어딘가에, 도구나 팔레트들을 어디다 옮겨놓고 쓰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스툴의 사용 목적은 결국은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연결관계를 잘 설계를 해서 데이터는 스토리지로 잘 모아주고 프로세스는 사용자에게 화면을 제공을 해서 그 흐름을 잘 정리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가공하고 분류해서 스토리지로 정상적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죠. 데이터는 엔터티, 테이블,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고요. 프로세스는 유즈케이스 액티비티라고 분류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트리뷰트와 메소드로 표현이 되는데 테이블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클래스는 어트리뷰트와 행위, 메소드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다이어그램입니다. 프로세스를 상세화하는 건 결국은 액티비티고요. 그리고 클래스에서 파생된 액터로 권한들을 분류를 해서 프로세스의 흐름을 정의하게 되고 이 모든 규약이 다이어그램에 표현돼서 모델링 되게 됩니다. 모델 뷰에 이런 정보
정보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모델 뷰에는 다양한 모델 데이터들이 나열돼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창에는 클래스 정보, 클래스에 속한 어트리뷰트나 메소드 정보, 유즈 케이스와 유즈 케이스를 설명하는 액티비티 정보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것이 모델 뷰입니다. 모델의 각 요소들은 속성들을 갖는데요. 그 속성들의 연결관계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속성창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각 모델마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른데요. 케이스툴은 각 모델들마다 전용 메뉴들을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모델 뷰의 구성은 고정된 건 아니고 방법론에 따릅니다. 방법론은 보통 메소돌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론에 따라서 구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데, 소프트웨어는 결국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프로세스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데이터가 물처럼 이동을 해서 무사히 저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들은 계속 누적이 되는데요.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들이 누적이 돼서 산을 이루게 되고요. 그 프로세스의 흐름의 흔적도 계속 쌓여서 로그로 남게 됩니다. IT가 시작된 지 한 50년 되는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어서 쌓여가고 있고요. 현재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일이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